안녕하세요. SSE 감각영어 이상식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중심어 설명어를 통해서 지금 구조 원리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중심어 설명어 세 번째 코너입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소유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죠. 자, 소유격 한정사라고도 합니다. 한정사. 한정한다는 게 무슨 말을 하겠죠? 당연히 막이란 명사가 수식을 받으면은 그거 이렇게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한정사라고 합니다. 세 개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정관사 터, 그 다음에 소유격,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사는 같은 것끼리 겹쳐서 쓸 수 없다는 거 알았죠? 반복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볼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사람의 소유격 처리인데, 소유라는 게 뭡니까? 사물, 또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소유라고 하죠. 그러면 소유격이라서는 자격이에요. 소유의 자격이 있는 것은 뭐야?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걸 공감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강아지가 자기 밥그릇 소유하는 것도 소유는 소유네요. 그렇죠? 우스갯소리 이런 거 하고 넘어가고요. 자, 사람의 소유격 처리는요. 자, 대표적인 것이 인칭대명사인 경우에요.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의 소유격 처리입니다. my, our, your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뭐 그것의, 그녀의, 너의, 우리의, 나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형용사입니다. 사람 명사가 올 때요. 예를 들어서 엄마의 차 하는 경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유격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퍼스피 s로 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명사 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다 보면은요. 1번이 나은지 2번이 나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엄마의 차 이런 경우 봅시다. 지금 가난한이 엄마를 수식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금 소유격으로 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미를 보면요. 그러면 형용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차가 될 수는 없는 경우. 무슨 말이냐? 그림상으로 보면은요, 카입니다. 그런데 얘를 엄마를 소유격 처리했어요. 이렇게 형용사로. 그럼 얘가 가난하니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형용사가 소유격인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구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죠. 이럴 때는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하냐? 이때 바로 오브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려볼까요? 중심을 설명합니다. 차인데 어떤 차야? 보세요. 뭐뭐이죠? 가난한 엄마의 차예요. 보세요. 형용사 명사 그대로 나오죠. 오브 처리하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사물은요. 사물을 소유격 주체로 본다. 천무당 만무당이죠. 무생물은 소유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소유라는 것은 일단은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의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무생물이 나 저거 소유하고 말 거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유격은 원칙적으로 사물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사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의 문을 때 the car's doors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의인화하는 경우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의인화라는 건 뭐예요? 사물을 사람처럼 쓰겠다는 것이죠. 의인화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브 처리합니다. 그 차의 문, 그렇죠? 그 차의 문 이렇게 되겠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소유격 처리는요. 오브 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보세요.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한 경우에만 소유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싶죠. 그래서 그 나라의 힘. 그래서 앞으로는 사물 명사 뒤에 의가 붙으면은요. 그냥 오브 처리하세요. 편안하게. 알았죠? 오브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중심어 설명 구조로 간다는 거. 근데 뭐 특정한 경우, 뭐 나라 같은 경우는 소유격 처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의인화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정의가 됐으면은 바로 예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명사는 형용사 기능을 한다. 자, 주의하십시오, 이거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 간첩했을 때 노스 코리아가 명사고요. 보세요. 북한이 명사죠. 간첩이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간첩은 간첩인데 어떤 간첩이야? 북한 간첩이죠. 즉 북한이 간첩을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명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형용사가 있느냐? 자, 이 경우 보세요. North Korea spies 하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North Korean이 있습니다. 이때는 형용사가 있으면 써주는 게 맞아요. 이걸 주의하고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학교 건물이야.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야? 학교 건물이죠. 그러면 학교가 건물을 수식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학교라는 것이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학교라는 형용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명사를 학교 건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관점에서 보면요, 학교의 건물의 축약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중심어 설명어 구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식이냐?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 학교의 건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스쿨 빌딩이 상당히 편하게 와닿지만, 그렇죠? 왜냐? 어순이 우리말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어시로 보면은 중심어 설명어 구조로 보는 것도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1번 봅시다. 정원의 큰 우산 아래에 있는 소년과 소녀들이야. 자, 항상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원이 있는데 그 안에 큰 우산이 있고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소년과 소녀들이에요. 자, 중심으로 잡으세요. 무조건 소년과 소녀들이 중심으로 갑니다. 병렬 구조로 두 개가 와야겠죠? 그래서 소년과 소녀들이야. 근데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 큰 우산 아래에 있는 소년과 소녀들이죠? 자, 큰 우산은 항상 한 덩어리로 아래에 있는 언더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빅 엄브렐러가 오는 거고요. 됐죠? 큰 우산 아래에 있는 소년, 소녀들이야. 근데 안 끝났어요. 우산이 어디 있는데 정원에 있는 정원의가 되겠죠? 그래서 in the garden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어때요? 이제 중심어 설명을 아주 편하게 와 닿을 겁니다. 자, 이걸 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느냐? 물론 전사 활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중심어 설명어 구조가 와 닿았을 때 그 다음 진행이 상당히 편하게 가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갑니다. 산 꼭대기 아래쪽에 있는 오두막이에요. 산이 있는데, 그렇죠? 산 꼭대기 아래정도에 오두막이 있대요. 오두막 하면은 헛이 생각나네요. 헛! 나왔죠? 그런데 얘가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죠? 아래쪽. 그렇죠? 아래쪽에 있느냐? 그래서 이쪽 아래일 때는 뭐 under, below, 그 다음에 또 뭐였을까요? dow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감 차이는 조금 있는데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꼭대기야, 꼭대기. 꼭대기 아래쪽에 있는 이죠?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렇게 꼭대기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꼭대기가 뭡니까? 탑이죠, 탑. 더 탑입니다. 어디 탑인데 산의 꼭대기 아래에 있는 이죠? 산. 그래서 of the mountain이 되겠죠. 이렇게. 쌤, 탑, 마운틴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쓰십시오. 통합니다. 그러나 이게 더 권장하는 쪽입니다. 네. 됐죠? 자, 3번 갑니다. 끝에 구멍이 나 있는 깡통이래요. 중심어 설명어야. 깡통이 중심어야. 근데 뭐가 있어? 구멍이 있는. 이걸 뭘로 처리할 건가 관건이네요. 근데 구멍인데 뭐야? 어디에 있어? 끝에 있는 구멍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끝에 있는 구멍이 있는 깡통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우리말이죠. 우리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심으로 갑니다. 깡통입니다. can 또는 teens. 좋아요. 구멍이 있느냐. 자, 뭐뭐가 있는, 뭐뭐와 함께. 그렇죠? 뭐뭐와 더불어의 감각이죠. 함께하는 감각. 전사 with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with 받았어요. 구멍을 홀이라고 하죠. 물론 홀이 두 개가 있으면 s 붙이면 되겠죠. 어디에서요? in the end가 되겠죠. 자, 끄트머리에 홀이 있는 can.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4번으로 갑니다. 양쪽에 문이 있는 홀이야. 홀은 홀인데 문이 있는 홀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with. 그렇죠? 그리고
문은 어디 있는데? 양쪽에 있대요. 중심어 설명 구조 철저하게 잡아 나가야 합니다. 자, 홀이에요. 홀. 근데 문이 있어요. with doors 받았네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양쪽이 뭡니까? 양쪽이 뭘까요? both side가 되겠죠? both side. 양쪽에 그렇죠? 문이 있는 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너무 전치사를 이거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이 틀린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써보십시오. 일단은. 알았죠? 그래서 자꾸 해봐야 해요. 해보면서 어감 차이를 느끼는 것도 괜찮아요. 궁금하면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통되는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민으로 했어요. 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심어부터 잡으라니까요. 중심어가 뭐야? 여러 국민들이죠? 쓰면 그냥 peoples 이렇게 쓰겠네요. 왜? 사람들의 S를 복수 치면 뭐라 했어요? 이런 부류가 된다고 했죠? 이게 다 민족,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 복수 자체가 여러 민족들이죠. 근데 유럽이 3을 의니까 5로 처리하고요. 유럽이 되겠죠? 보세요. 유럽 민족들 되잖아요. 근데 이 유럽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에요?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으로 봐야 할까요? 민족들로 봐야 할까요? 자, 이쪽으로 보죠. 그냥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기서 이걸 단어로 보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전사로 봐요. with. 그렇죠? 받았죠? 뭐가? 많은 전통이죠. many tradition이 되겠죠. 항상 형용사 명사는 한 단어처럼 뭐라 하겠죠? 됐죠? 편하게 갑니다. 공통되는 in common을 쓰면 됩니다. in common. 공통된, 그렇죠? 공통적인 많은 전통이 있는 유럽 민족들 이렇게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죠? 지금 그 비기너들은요. 이걸 보면서 참 영어 감이 쉽게 잡힌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아마 그것을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지금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6번으로 갑니다. 한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의 지붕에는요. 크고 작은 호박들이 있습니다. 호박들. 이번 여름에 제가 이 텃밭을 좀 하는 바람에 호박들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예. 자, 크고 작으냐. 중심어가 크고 작은이죠. 여기 and가 있네요. 형용사가 두 개로 잡히겠네요. 순서는 우리말로 갔죠. big and small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umpkin이 오고요. 그죠? pumpkin이 오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중심어 설명을 할까요? 지붕에 있대요. on으로 받으면 되겠네요. on the roof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지붕 어느 지붕인데 한 오두막의 3을 의죠? 오브 처리. of the hut이 되겠네요. 됐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이걸 뭐 10년에도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 참 개탄할 일이죠. 자, 7번으로 갑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길의 한가운데를 따라 있는 선이야. 일단 흰 선이니까 white line으로 잡고요. 근데 한가운데를 따라 나 있는. 보세요.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 있대요. 뭐뭐를 따라서의 느낌이네요. 얼렁으로 바꿔요. 한가운데를 뭐라 할까요? 뭐 middle, 뭐 center,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the middle을 잡았어요. 한가운데를 따라 있는, 그렇죠? 따라 있는 하얀 선 맞잖아요. 근데 이 한가운데가 어디 있는데요? 한 길의죠? 3을 의. 그래서 the road 하면 되겠죠. 갑니다. 됐죠? 자, 8번 갑니다. 자, 담이 있는데요. 담 표면의 안쪽에 있는 벽돌이래요. 벽돌. 요즘 벽돌로 집을 많이 짓지는 않죠. 70년대, 80년대 많이 지었는데. 자, 벽돌 뭐라고 할까요? 브릭스입니다. 벽돌이에요. 안쪽에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안쪽에 있어요 하니까, 인사이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쓰고 싶으면 쓰세요. 막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담 표면인데요. 여기에 벽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베니스라는 단어로 전사를 받았어요. 밑에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the surface야 표면 아래에 있는 표면 안쪽에 있는 벽돌이에요. 어디 표면이야? 자, 3을 의는 of로 처리한다 했죠? 그래서 of the wall이 되겠네요. 자, 지금 어떤 친구들은 바로 다음 과정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또 새로운 과정 시작할지.
자, 9번 갑니다. 엄마 새의 펼쳐진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아기 새들. 뭔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심어부터 잡으세요. 아기 새들이야. baby birds로 바꿔요. 얘가 어디에 있어요? 그늘 아래에 있대요. 언더로 잡고요. 그늘이 뭘까요? 모르면은 그냥 그늘이라고 쓰세요. The shadow가 됐습니다. 그늘 아래에 있는 아기 새들이야. 근데 어떤 아기 새냐면요. 날개의야. 날개의. 사물의죠? 오브를 받아요. 근데 엄마 새의 날개, 펼쳐진 날개예요. 자, 엄마 새니까 소유교체가 가능하네요.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면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자, 편의상 their mothers로 받았습니다. 자, 엄마 새의 펼쳐진 open이라는 형용사, 날개, wings, 그늘 하에 있는 아기 새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어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같이 해보니까 어허 되네.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10번 갑니다. 길에 모퉁이에 있는 램프와 쓰레기통입니다. 자, 중심어는 램프와 쓰레기통 병렬구제로 잡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램프 and trash can이 됩니다. 근데 모퉁이에 있어요. 모퉁이에 있는 바꿔요. 그렇죠? 길의, 사물의죠? 이렇게 가네요. 중심을 설명어. 어디에 있어? 모퉁이에 있어요. at the corner에 있어요. 이 코너가 어디에 있는데? 바로 the street, 길 코너에 있는 A와 B.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11번. 그의 집에서 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다리입니다. 중심어가 다리야. 강을 가로지르는. 자, across.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디서 볼 때? 집에서 볼 때야. 집에서 볼 때. 이게 관건이네요. 그렇죠? 집에서 볼 때야. 위치 상태보다는 그렇죠? 이동 상태로 보는 게 낫겠네요. 지금 집에서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자, 브리지가 왔어요. across the river인데 집으로부터 보세요. 여기가 집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강이 있고 이 너머에 또 이렇게 다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니까 뭘 쓸까요? from이 좋겠네요. 시점에서 볼 때니까. 그래서 from his house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그대로 이미지로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다리가 하나 있는데 강을 가로지른 다리구나. 근데 그 강이 집에서 봤을 때 그러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자, 12번. 상자의 뚜껑을 관통한 못이야. 못은 내일이 될 거고요. 뭐뭐를 관통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쓰로가 있었죠? 이거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합니다. 네일 또는 네일스. 됐죠? 뭐뭐를 관통한. 관통하니까 관통하다는 단어가 뭐지?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철저하게 수식어는 전치사 명사로 활용하는 겁니다. 가장 유치한 것 같지만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세련된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복잡하게 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자, 쓰러 나오고요. The lid, 뚜껑이죠. 상자의 박스가 됩니다. 사물의. 됐죠? 그 느낌이 나나요? 자, 13번. 울타리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강과 녹슨 다리예요. 자, 중심어는 아름다운 강과 녹슨 다리. 어순이 자연스럽게 잡혀야겠죠? 형용사, 명사는 항상 한 단어로 보라겠죠? 봅시다. 아름다운 강과, 그렇죠? 녹슨, 러스티한 다리예요. 근데 이게 뭐야? 울타리 너머에 있대. 펜스 너머에 있는 뭐야? 오버를 쓰면 되겠네. 너머에 있는 울타리, 펜스라고 하죠. 어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14번으로 갑니다.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떨어져 있는 컵과 접시예요. 떨어지네요. 분리탈의 전치사 뭘까요? off가 되겠네요. off. 이 부분이 한다는 off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off로 갑니다. 컵과 접시가 중심으로 가요. 일단 그래서 cup and 접시가 되고요. 됐죠? 에서 떨어진 off 분리탈의 전치사. 그 다음에 더 테이블이 나오고 이 테이블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거실에 있으니까 그렇죠? in the living room이 되겠죠. 됐죠? 15번.
매운 음식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입니다. 편견,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떠오르는데 우리의 편견과 오해입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오해가 되겠죠? 중심으로 걸리네요. 그래서 준사건 우리부터 나오겠네요. 우리의 자 편견과 자 prejudice 편견과 그래 뭐예요? misunderstanding 오해입니다. 뭐에 대한 about 쓰고요. 매운 음식 한 단어처럼 보고요. 스파이시한 푸드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합니다. 이렇게 16번 그녀의 갑작스런 친절함 뒤에 있는 슬픔과 실망 같은 뭔가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일단 뭔가부터 봐야겠죠? 근데 이 뭔가가 뭐야? 슬픔, 실망 같은 뭔가야. 여기까지만 처리해보죠. 뭔가 나오고요. 뭐뭐 같은 like 그렇죠? 병렬 구조죠? 슬픔 같은 실망 같으냐. 슬픔, sadness 그렇죠? 그 다음에 실망, disappointment 됐죠? 슬픔과 실망 같은 뭔가야. 어디에? 친절한 뒤에 있는 behind가 오면 되겠네요. behind. 이게 여기에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behind. 그녀의, 보세요. 친절함 뒤인데요. 그녀의 친절함, 갑작스러운 친절함이죠. 형용사, 명사로 가겠네요. sudden, kindnes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단같이 됩니다. 봅시다. 실망과 슬픔 같은 뭔가예요. 바로 그녀의 갑작스러운 친절함 뒤에 숨어있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17번.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진 속에 한 소녀와 그녀의 외환동물이야. 자, 중심어는 딱 보세요. 이렇게 시작했네요. 한 소녀와 그녀의 외환동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니까 소유격 처리. 이렇게 받아야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병렬 구조를 일단 잡고요. 한 소녀 and her pet. 됐죠? 근데 사진 속에 있대, 이게. 사진 속에 있대. 두 개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in the picture가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다음 페이지에 있는이죠. 그래서 on the next page. 그렇죠? 여기서 in은요, 사진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느낌이고요. 얘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면 중심입니다. 표면에 있는 사진. 그래서 in과 on의 어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감이라서는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아니어도 통할 수 있다는 거니까. 18번. 산 정상에 있는 하얀 눈과 투명한 얼음입니다. 중심어는 하얀 눈과 투명한 얼음이죠. 형용사 명사는 항상 한 단어처럼. 그래서 white snow부터 시작이겠네요. 그 다음에 and 투명한 모르면 쓰세요. 그냥 우리말로 transparent라는 단어가 있죠. transparent 투명한 아이스가 있어요. 이 아이스가 있어 정상에 있대요. on the top 산의 of the mount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이 정도 되면 좀 식상해야 해. 식상하다는 것은 이제 몸에 완전 들어왔다는 겁니다. 새로우면 안 돼요. 식상해야 합니다. 제 이름을 바꾸면은 뭐가 되는지 아시죠? 자, 19번 갑니다. 자, 서울 중앙에 있는 한 고층 건물의 유명한 식당이에요. 중심어부터 잡으세요. 유명한 식당. 그래서 famous restaurant이 오고요. 이게 어디서? 한 고층 건물에 있대요. 한 고층 건물이. 사물의죠? of. 자, 고층 건물을 뭐라고 하냐?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죠. 스카이스크래퍼. 마천루라고 하죠. 한자로 보면 마천루. 스카이스크래퍼입니다. 근데 이 고층 건물에 있어 중앙에 있대요. 그렇죠? in the center 또는 in the middle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 center가 중앙이 어디에 있는 거야? 서울우죠. 그래서 서울 of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항상 영어는 중심의 설명어. 이게 이제 우리말 어순이 되겠죠. 그렇죠? 참 신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머리가 똑같은데 사우조가 이렇게 다를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20번 예문입니다. 사찰, 고대 무덤, 그리고 박물관이 있는 경주. 중심어는 경주가 되겠죠. 아주 조용한 도시죠, 경주. 몇 년에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경주입니다. 근데 뭐야? 여기 있죠. A, B, N, C가 있느냐. 전사 뭘로 받는다? 그렇죠. 사물이니까 with로 받습니다. 여기 잡고요. 사찰을 뭐라고요? temples. 고대 무덤은 오래된 무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물관을 뭐라고 합니까? 뮤지엄이라고 하죠. 이것이 있는 경주. 어때요? 됐나요? 자, 어떻습니까? 약 3시간에 걸쳐서 영어의 기본 구조를 살펴봤고요. 아울러
주요 전사 한 20여 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요, 기본 어순은 성립됐을 거라고 믿고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전사의 어감을 한 번에 다 100% 잘 걸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본적인 전사 원리만 설명했기 때문에 아직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1형식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이 수업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 예습이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듣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죠? 뭐 시간이 있는 경우나 그런 거고, 일단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제 지시에 따라주는 것이 가장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